네. 아니 사드리면 네. 뭐 좋은 뭐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 업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안 사준다고 악덕 업주는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내가 무슨 갑질의 악덕 업주가 돼. 아니 그냥 지금 잘 쓰고 있다고 이 사람들아. 악덕까지 나왔어요 지금? 근데 다시는 내가 저 뭐야 이 노트북 내 여기서 안 판다 내가. 아니 지금 잘 쓰고 있는 사람 거를 왜 그래. 자 그러면 또 긴장되는 순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사님은 혹시 이 스니커즈 삭스러너 이런 거 신어보셨어요? 안 신어봤는데 그 위에가 다 양말이죠. 밑창만 그렇죠. 양말처럼 이렇게 네, 천으로 맞아요. 됐고 네. 밑에는 이제 운동화 창이고 편하긴 할 것 같은데 한번 엄청 안 편합니다. 신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신나요? 그런 거? 네? 많이 신나요? 잘 신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엄청 편해요. 요 부분이 이 천이라 예, 엄청 편합니다. 예, 이렇게 양말처럼 이렇게 신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바닥도 아주 탄탄하게 런닝으로도 좋고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편하긴 하겠네요. 예, 59,000원. 사네요. 이제 나도 이제 못 사겠습니다. 그냥 사세요 이제. 통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네.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명품 거는? 명품이란 게 뭡니까? 예? 꼭 비싸야 명품 근데 모양은 아니잖아요. 똑같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리복 명품이 스포츠 명품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야 명품이 꼭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 그건 사치품일 뿐입니다. 사치품. 아니 더 좋은 품질에, 더 좋은 디자인에, 더 좋은 가격이면 그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품 브랜드 가격이지 뭐. 예. 예쁘면 뭐 가격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은 똑같은 예쁜 가격 싼 게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켓 인사이트. 네. 선글라스는 명품 네? 같으신데. 선글라스는 명품 아니세요? 이 선글라스요? 네. 요게 그 메이드 인 이태리네 진짜? 그러니까 보니까 명품 같은데. 요게 이제 브랜드는 폴리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있습니다. 있어요? 예. 플래스는 브랜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네. 폴리스라는 게 있어? 나 안경집에서 샀는데.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13% 올랐는데 나스닥은 0.13% 하락했고요. 네. 다우는 1.3%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 종목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주요 지표들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뭐랄까요, 큰 변동성이 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계속 설명드린 것은 급락 후에 급반등 그리고 이번 주엔 좀 소강 상태 그랬는데 엔비디아발 변동성이 한 차례 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S&P 500 기준으로 0.56% 상승해서 고가가 플러스 1%, 저가가 마이너스 0.38%.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있었습니다. 뭐 오늘 또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종목별로만 따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2.9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그만하게 뭐 1% 전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1.3%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뭐 실적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넷플릭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도 그동안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딛고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인 거고 최근 들어서는 넷플릭스가 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면은 네. 오히려 수혜지 않겠냐. 옛날에 왜 우리 네.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나 뭐 팬데믹 이렇게 들어가면 게임주가 수혜이다. 밖에 안 나가고 게임만 한다. 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수혜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뭐 아주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본장에서는 한 1% 정도, 1% 후반 정도 상승했고요. 시간에서 한 2.5, 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22% 하락을 했고요. 1112는 그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효능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14%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써온 이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써온 그렇죠. 이유는 종목 장세였다는 거예요. 종목에 따라서 그냥 종목 시간씩 움직였고 특이하게 시장에 큰 흐름은 좀 없었습니다. 그럼 지수가 움직인 것도 거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나이티드가 다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 뭐 그런 거네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코스피가 0.94% 올랐고 코스닥이 1.81% 올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미국 나스닥이 3% 하락했지만 우리가 엔비디아발 악재를 선반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1% 이내 정도의 하락으로 정도 되지 않겠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가겠습니다. 아침에 강보합 수준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장중 내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주요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힘을 좀 내면서 코스피는 0.94% 올랐고요. 코스닥은 1.81%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요즘에 이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제 상승은 이제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오랜만에 3,689억, 연기금은 계속 사주고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발 약재는 그 전에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3%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그래도 상승을 하거나 강세였던 섹터는 바이오시밀러, 방산, 전력기기, 조선. 여전히 뭐 이 근처에서 계속 수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특이한 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태양광에 대해서는 또 얘기는 또 좋게 봐요.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제 태양광 소재 및 웨이퍼 부분, 이 부품하고 모듈하고는 좀 껴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상호관세에서 면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 중국 견제 여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OCI 홀딩스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좀 섹터별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 기관들이 패시브로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은 방산 전력기기 조선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 근데 그 전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4월 2일 이후에 폭락했죠. 네. 며칠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폭락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9일 날 장대 양봉으로 거의 원위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어제 계속 설명드린 부분인데 그 장대 양봉이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단 부분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볼 때는 지적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긴 상황이긴 합니다. 시기 자체가. 네. 그렇지만 기초 분석은 사후적으로 보면 그때가 맞았어 할 때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주봉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저점은 찍었다고 보여져요. 기초 분석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기초 분석이니까 한계가 있지 않냐. 근데 왜 또 그렇게 볼 수 있냐를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뉴스나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여태까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관세로 인한 시장의 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거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 자, 보편 관세는 후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둘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분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호 관세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호 관세를 쭉 국가별로 얘기해놨는데 이게 맨 위다, 꼭지다. 여기부터 내려가는 협상에서 내려가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된 거잖아요. 반영됐고. 그러면 이제 중국만 남았지 않습니까? 중국 125%, 145%로 싸워놓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이 이상은 없다. 이 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오지 않으니까 자꾸 굴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처음으로 지금부터 3, 4주 내에 중국과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이런저런 말을 막 하기 때문에 네. 뭐 그 말을 믿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막 던지는 얘기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겠죠.
네,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중국과의 상호관세도 그 이상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최고조를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상호관세가 보편관세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품목별 관세잖아요. 네. 품목별 관세 얘기 제일 먼저 했던 게 철강, 알루미늄 이런 산업재해를 먼저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된 건 반도체잖아요, 네. 지금요. 근데 이제 반도체와 전자 제품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다. 네. 애플, 뭐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그 외에 다 길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그걸 던져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걔네들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뭘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관세로 인해서 여태까지 했던 거 지금 이제 3주 된 거예요. 이번 주 됐으니까. 이 3주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최악의 경우를 관세를 통해서는 거의 대부분 던져놨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세부조율 또는 협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관세 역량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스템 위기까지 가지 않겠냐. 네. 이걸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은 사실 그 확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예를 들어서 요번에 1분기에 역성장 지표가 나왔다고 쳐요. 그래서 경기 침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한 분기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는 4월 2일이니까 4월 딱 들어서자마자 그런 거잖아요. 첫 주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3주 지났고 그럼으로써 관세로 인한 피크 부분은 상당 부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느낌.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라는 거는 협상이 잘 되거나 특히 이제 어제 장중에 미국 시장이 1%까지 올라간 건요. 유럽하고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곧바로 올랐어요. 네.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아니다 그러고 미국 쪽에서는 된다 그러고 그러고 있거든요. 다시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국과의 협상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다르죠, 얘기가. 그러니까 상당 부분 관세 부분은 이제 지나가는 상황인 거고 이제 경기의 상황과 이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될 거냐 부분인데 경기의 상황은 이제 둔화될 거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침체로기로 가냐 안 가냐를 지금 고민을 하는 거고요. 위기의 상황은 뭘까요? 위기의 상황은 그게 바로 국채 수익률과 외환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엔화가 142.4엔까지 왔거든요. 강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작년 7월에 엔화가 160엔대에서 140엔 딱 찍었을 때 폭락한 거예요. 네. 요번에 근데 140엔 근처 다 왔거든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급변동을 줬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은 어제도 마이클 리슨이 얘기한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 수익입니다. 네, 네.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향해서 막 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거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세 부분에 반영하면서 변동성 축소하고 종목별로로 따로 움직이고 실적 수익 상승이니까 더더욱 그럴 거고 네.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드는데 악재를 머리에 위고 있으면은 제한적입니다. 항상 주가 움직임이. 지금 이제 그런 경기 침체의 부분을 머리에 위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얘기하다가 제가 거기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3주 지났고요. 관세 부분은 시장에 상당 부분 다 반영했다라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뭐 텍스트에 써오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100일 연설하지 않을까요? 보통 다 하잖아요. 취임 후 100일. 그 정도 하겠죠? 네. 지금 얼마 안 지났어요. 100일도 안 지났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랑 좀 뭔가 약간 온도가 좀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쵸?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방송 많이 하시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뉴스를 계속 보면은 예. 그 워딩을 보면은 달라졌어요. 그렇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달라요. 네. 예. 만약에 이제 중국이랑 뭐가 좀 된다 싶은 그게 이제 전체 시장 분위기로 좀 이렇게 퍼지면 네.
당연히 시장은 그렇죠. 환호 내지는 하여튼 네. 뜨겁게 가겠죠. 그런 긍정적으로 분명히 보겠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악재는 여기서 더 많이 나올 거 관세 유리나 뭐나 더 나올 게 많은 게 없다. 근데 뭐 품목별 관세 하는데 품목별 관세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도체 약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로 뭐 애플 때려 맞았죠. 엔비디아 맞았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후에는 어떤 게 나올까를 시장이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비슷한 상황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 뭐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에서 금리 우리나라와 ECB에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동결했습니다. 높은 환율 1,400원대에 있고 가계부채 맨날 얘기한 거였고요. 그 요번에 새로 붙은 게 미국의 금리나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금리나 안 할 것 같잖아요. 지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자를 수는 없으니까 네. 사임해라 뭐 이렇게 막 사임시킨다 정도의 표현인데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임을 그렇죠. 어떻게 시켜? 네.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 내년 5월이 임기 의장으로 임기고요. 네. 그 의장이 아니더라도 그 연준 위원으로는 28년까지인가 그래요. 되게 깁니다. 그래서 아마 사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제 금리 결정하면서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가이던스는요. 3개월 이내에 인하 가능성이 한 6명, 우리 9명이지 않습니까? 네. 6명 정도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바로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언급했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ECB에서는 6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25%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 걱정 맨날 걱정을 하잖아요. 네. 유럽은 지금 더 크죠. 2.25니까. 200pp입니다. 200pp. 네네네. 네, 금리의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 유로화 엄청 강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가드 네.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 없는 세상에서 중립금리 등의 개념은 적절하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제가 뺐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 지금이 충격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지금은 새로운 충격에 유의해야 하며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야, 중립금리 뭐 3%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충격이 뭐 내외부적으로 계속 오는 상황에서는 그런 중립금리 의미 없다. 그 이론적인 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지. 사실 제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리도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했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여튼 뭐 유럽은 금리 인하 했습니다. 유럽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해상 물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하고 4월 첫째 주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4월 첫째 주가 관세 발표한 거잖아요. 네. 전 세계 컨테이너 예약량입니다. 예약량이 49% 감소했고요. 미국 전체 수입 예약은 64%, 수출은 30% 감소했고, 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36%, 미국의 중국산 수입은 6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하면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에서 올해 북미 수출 마이너스 12.6% 전망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무역 전망 및 통계를 4월 16일 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는 4.7% 전망했는데 1.6%로, 유럽은 1.8%에서 1.0%로,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은 3%에서 마이너스 0.2%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표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큰 거예요 지금. 플러스 2.9에서 마이너스 12.6으로. 전 세계는 3에서 마이너스 0.2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는 보면 4.7에서 1.6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네. 유럽도 1.8에서 1.0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크게 이 교육량에서 빠질 거다라는 게 실제로 데이터에도 나왔다라는 걸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예약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특이한 점 하나는 뭐냐면요. 중국은 미국 이외에 지역으로 밀어내게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은 오히려 4에서 9% 정도로 전체의 물동량이
무역은 늘어나지 않겠냐. 저게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하고 저희 팀에서 많이 걱정했던 딱 그 부분이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못 보내면 그 많은 물량 뭐 저희 BYD도 뭐 숨겨진 적자가 60조라면서요. 지금 안 주고 있는 돈이 60조라면서요. 그러면 어쨌든 그 2차 밴드, 3차 밴드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계속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물건 미국에 못 팔면 어디 팔아? 막 다른 국가에 팔면은 다른 국가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저희는 싸게 팔겠죠 또. 밀어내기 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좀 있긴 있거든요. WTO에도 그렇게 지금 걱정 또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결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5번 뉴스도 보면요. 중국이 1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브라질산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시스템에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입업자들이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대규모 대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 국가로 이 콩 얘기하는 겁니다. 콩. 네. 전 세계 생산량의 29.3%를 소비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두 농가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수입국이 중국. 그러니까 수출국은 미국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 대두협회 회장이 이제 여러 워딩을 했습니다. 미국 대두협회가 있어요? 네, 대두협회 회장 있겠죠. 농산마다. 아 그래요? 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상당수 농민들이 파산할 것이다. 우리는 2018년 무역 전쟁으로부터의 상처를 아직도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근데 제 기억에 2018년도에요. 다른 산업 섹터도 상당 부분 시끄러웠지만은 그리고 저 미행정부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 농민들의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중에 타결한 거를 뭐냐면 미국의 콩을 중국이 얼마였더라 그때? 얼마 사주기로 계약하고 마지막에 합의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콩을 사고 있는데 이걸 지금 미국에 하고 지금 뭐 맞대응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브라질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약간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래 관세 협상에서 합의됐어. 자 그러면은 왕창 낮춰갖고 다시 하자. 극단적으로 많은 게 없던 걸로 하자. 뭐 만약 이랬다 하더라도 이거 체결이 됐잖아요 이미. 이게 이미 체결이 됐고 그 위에 내용은 뭐냐면 이게 지금 컨테이너 예약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되겠다 하더라도 그걸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원상 복구하는 시간도. 그러니까 경기 둔화 일정 부분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르고 경기 둔화되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실물에서는 움직였는데 그 지표들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B에서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아까 공 기자님도 전해주시던데 젠순왕 CEO가 중국 방문했습니다. 지금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하고 있고 중국 관리들과 만나고 있고 딥시크 CEO하고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젠순왕 CEO의 워딩이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행정명령도 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뭐 협상하는데 다 자기가 가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서 자기 기분 나쁘면 다 달잖아요, 거기다가. 다 달잖아요. 베트남에 갔더니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젠순왕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시장에 정착하기를 희망한다. 중국향 서비스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미중 간 경제 무역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냐면 요번에 간 이유가 그러면 요번에 저사양에 있는 뭐 H20도 규제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은 아니면 미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 중국이 필요한 정도의 칩을 어떤 걸 만들어서 줄까를 논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 사실은 전에도 그게 만든 거예요. 중국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중국용으로 만들어서 피해 갔어요 그때요. 근데 요번에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피해가서 했는데 그걸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피해서 또 다른 걸 하려고 해? 그러면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냥 둘까? 되게 안 이꼬아 보이겠네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요건 논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이 칩을 저사양이라고 하는데 네. 고사양, 저사양, 뭐 블랙웰하고 뭐 호퍼하고는 단지 다르지만 호퍼가 다르지만은 똑같은 호퍼 내에 똑같은 블랙 내에 얘가 더 고사양으로 높인다고 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그런 유튜버나 저기 내용 이렇게 보신 분, 자료 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키텍처가 좀 달라진 거지 이렇게 특별히 달라진 거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가격이 네.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만약에 젠슨왕이 중국 가가지고 지금 H20 규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H0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H0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뭐 좀 지금 피해갈 수 있는 걸 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중국 향후로 또 만들어서 지난번처럼 피해가는 것들을 하고 또는 트럼프 정부에서 눈 감아주면서 갈 수 있, 뭐 지난번처럼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미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경험이 한번 있었고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젠슨 왕이 이번에 갔다 와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서 그 사이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또는 미중 간 어떤 합의점을 좀 찾으면 네. 뭐 이런 문제들 좀 없어질 거 하지만 일단은 젠슨 왕의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돌파구 모색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조선업 제재 최종안을 이게 오늘인가 내일 정도 발표합니다. 이게 네.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물동량에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은 LPG 및 에탄올만선 재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이거 제재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가 하니까 그쵸. 이게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트렌드 포스에서 오랜만에 디램 가격에 대한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2분기에 디램과 낸드 가격에서 약 3에서 8% 정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그 90일 이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 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관세 맞기 전에 비축용으로 왕창 사놓자. 그래서 2분기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이후에는 뭐 원위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네. 또 어찌 보면은 저는 이걸 뉴스를 보면서 좀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희망의 해로인지 모르겠지만 네. 1분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면은 SK하이닉스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실적 좋았잖아요. 네. 물론 뭐 갤럭시가 잘 팔렸고요. 스마트폰 잘 팔렸고 또 환율 영향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좋았던 이유를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관세 발표하기 전에 사재기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 전자제품이 좋았던 부분을. 근데 지금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90일 유예됐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사재기에서 또 이북이 사재기한다. 좋을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그러면 지금 유예해 놓은 상태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때릴 거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치명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만약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네. 그러면 1분기, 2분기에 수혜 입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가고 베스트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이 수요는 꽤 있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케 있습니다. 아,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 있는데 이 아마케가 세계 3대 아마케 중에 미국 AICI라고 하는 이 아마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걸 하냐면 임상 초기 단계의 시장 후보 물질을 이제 데이터 공개하면서 그걸 가지고 협력 또는 라이선스 아웃 이런 거 위주로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미 또 많이 움직였고 그 동안에 또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 실적 발표했습니다.
굳이 지금 시장도 뭐 이렇고 TSMC가 그렇다고 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시장이 뭐 큰 이벤트가 아니었는데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전년 동기비입니다. 매출 35% 증가했고요. 총 영업이익률 그로스 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42%. 이거 예상치였는데 48.5% 나왔고요. 설비 투자 74% 증가했고요. 웨이퍼 평균 가격 25% 올랐습니다. 자, 이건 그렇다 치고 2분기 가이던스 보세요. 컨센이 271 매출 네. 1억 달러, 271억 달러였는데 284에서 292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이익률 컨센이 48%인데 47에서 49%. 네.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발표했죠. 그러면서 워딩을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고객 사이에 어떤 변화도 없다. 향후 5년 동안 AI 가속기로 인해서 성장이 연평균 40% 중반에 달할 것이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 지금 네. 저 끝나고 나서 또 전문가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뉴스를 보면 우리 접하는 맨날 시황 얘기하면서 접하는 반도체나 이쪽에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하고 너무 되게 다르죠. 네.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엔비디아가 그러면 예. 뭐 계속 주문은 한다는 거잖아요. 빅테크들이 주문한다는 네, 거죠. 빅테크들이 계속 주문한다는 거잖아요. 예, 주문한다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 취소했다면서요? 근데 미래의 것들 미래. 이게, 예. 이게 시차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건가? 아니면 뭐? 근데 뭔지 얘기를 모르겠어요. 보면은 5년 동안 40% 중반의 정도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는 보통 아주 뻥튀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접하는 거는 현실 실무에서 움직이는 거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그런 괴리가 있는데 그런 괴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다르게 보면요. 시황이 안 좋으면요. 네.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많고 안 좋은 가이던스가 많고 안 좋게 많이 나와요. 시황. 근데 시황이 바뀌면 이 뉴스로 어마어마하게 또 뉴스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황하고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아니면 그 산업 사이클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되게 많이 좀 다르다. 시황, 그러니까 그 시황은 산업 사이클의 시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의 자본시장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결을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수치를 한번 불러드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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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TSMC는 어떻게 돈을 많이 남겨? 그렇죠. 부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는 그 영업이익률 해봐야 10% 뭐 많이 떨어져 갖고 그렇죠. 네. 정도였던 예.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삼성전자 예전에 이럴 때가 있었죠. 삼성도 예, 그럼요. 예, 이랬죠. 반도체 불장일 때. 예, 그랬죠. 지금 뭐 TSMC가 좋을 때겠죠 뭐. 네. 하여튼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네. 이어지는 시간에 송명섭 위원으로부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이번 한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 늘 좋은 자료 저희한테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진짜 우리 시청자를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